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한 거대 노조의 요구에서 시작된 일의 미래와 기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맺어야 할 약속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바로 한가운데 이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로봇 합의권이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공장에 새로운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들여올 때 회사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조랑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바로 이 합의라는 단어에 모든 갈등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복잡한 주제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짚어보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책임과 분배의 문제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기술의 대전환입니다. 요즘 보세요. 더 이상 자동차가 그냥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모든 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AI나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는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화를 추진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둘째,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자동화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제 시선을 공장 현장으로 한번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과연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노동자에게 기술 혁신이라는 건요, 국가 경쟁력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당장 내 일자리가 내 밥줄이 걸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인 거죠. 이 지점을 이해해야만 노조의 우려를 단순히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혹시 모를 현장의 위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바로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책임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그 로봇에 만든 회사? 아니면 프로그램을 짠 개발자? 그것도 아니면 그 로봇 옆에서 일하던 노동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애매하고 복잡한 영역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회사가 효율성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로봇을 막 들여오면 거기서 생기는 모든 위험 부담이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자체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도입하는 단계부터 같이 안전수칙을 만들고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의 초점을 자동화의 경제적인 결과, 그러니까 그래서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로봇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돈을 더 벌었다면 그 추가 이익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그래프처럼 주주나 경영진에게 대부분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분배가 될까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 혁신이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익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혁신의 과실을 나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월급 좀 올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자동화 덕분에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술이 발전해도 내 일자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고용 안정성을 지켜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인 셈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서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이 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 도입,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그 변화의 과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걸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그럼 책임감 있는 전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교육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부담과 혜택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합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현대차의 사례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 경쟁력은요, 단순히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 그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미래는 과연 사람을 위한 기술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의 시대가 될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